자, 이번 시간에는 삼각함수 마풀 179페이지 365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365번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먼저 이 개념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무슨 개념이냐면은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에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우리 원의 방정식 공부했잖아. 1학년 때 원의 방정식. 그 원의 방정식 공부할 때 이 원을 나타내는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반지름의 제곱, r제곱이다라고 이렇게 나타냈었거든. 이건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이 식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자 보세요. 요 점의 x좌표를 x라고 하고 이 점의 y좌표를 y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x좌표는 요 길이가 되겠지, 이 길이. 자, 이 길이를 x라고 하고 y좌표는 이 길이가 되겠지, 이 길이. 자, 이 길이를 y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여기서 쭉 그럼 이게 반지름인데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 그럼 무슨 정의?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의 정의를 쓰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1의 제곱이라서 얘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의 제곱인데 그냥 1이라고 이렇게 쓰는 거야. 자, 이렇게 원의 방정식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그리고 만약 기억이 안 나면 지금 이렇게 보면 돼. 아, 원의 방정식은 뭐 원 위에 있는 한 점의 좌표를 x, y라고 놓고 피타고라스의 정의를 썼구나.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어디에 움직이든지 간에 x좌표, y좌표라고 이렇게 했을 때 바로 피타고라스 정의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여기 한번 해볼까? 여기에? 요쪽에 해보자. 이 그림과 안 헷갈리게. 여기 이렇게 하면은, 자, 여기에 점, 만약에 P가 있다. 그럼 이 점 P'이라고 할게요. 이 점하고 구분되게. 그럼 X, Y라고 하면은, 이 점 모르잖아? 몰라도, 자, 이 점의 X좌표는 이렇게 수선을 내렸을 때, 바로 이 길이가 X좌표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Y좌표는 바로 이렇게 Y축에 수선을 내렸을 때, 이 길이가 y좌표가 되는 건데 물론 부호까지 다 있는 거예요. 부호가 얘도 마이너스고 얘도 마이너스겠지. 하지만 이 직각삼각형에서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은 자 피타고라스 정리 반지름이 여기 1이니까 1이라고 쓰고 자 이 길이가 y인데 이 길이도 그럼 뭐가 되니? y가 되지. 그랬을 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의 제곱이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원 위에 있는 어떠한 점을 이용하더라도 전부 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라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쓸 수 있다. 그런데 이 피타고라스 정리가 바로 원의 방정식이다라고 이렇게 이름 붙인 거야. 원의 방정식. 그 말은 이 방정식을 만족시켜주는 x좌표, y좌표는 전부 다 이 원 위에 있는 점의 좌표이다라는 뜻이에요. 이 원이 어떤 점을 하나 찍어서 이 좌표를 만약 구하자면 얘가 a고 얘가 b야. 그럼 이 두 좌표는 여기에 이 두 좌표가 아니라 x좌표, y좌표는 x좌표, y좌표에 각각 대입해서 적용해보면 이 식이 반드시 성립하도록 되어 있다는 이야기야. 그러면은 이 원 밖에 있는 점이라든지 얘를 뭐 c, d라고 해볼게. 아니 원 안에 있는 점이라든지 얘는 e, f라고 이렇게 해볼게. 이런 점의 x좌표, y좌표를 여기 대입했을 때는 이 식이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뭘 하나 더 이야기해야 되냐면, 자, 잠깐만. 여기 지금 이 빗변을 동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x축의 양의 방향을 시초선이라고 생각을 하면, 자, 여기서 지금 삼각함수를 생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요 세타가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각인데, 그러면 여기서, 자, 사인 세타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인 세타는 어떻게? 동경이 빗변이라고 했잖아. 빗변분의 높이가 돼서 빗변분의 높이. 높이가 얼마라고 했니? 점 P의 좌표를 x, y라고 했을 때 높이를 y라고 한다 그랬잖아. 근데 빗변이 1이니까 1분의 y니까 그냥 y라고 써줄 수 있지.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인인데 빗변이 1이고 밑변이 x니까 바로 x라고 써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까지 좀 기억을 하자. 원 위에 있는 점 P의 좌표는 x, y라고 쓸 수도 있고 얘를 삼각함수로 표현하면 바로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언제? 반지름의 길이가 1일 때. 반지름의 길이가 1이 아니면요. 그럼 1이 아니면 반지름의 길이가 2면은 얘는 사인 세타는 2분의 y가 되잖아. 그래서 이 분모 2를 이쪽으로 이항하면은 y는 2 사인 세타가 되는 거야.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1이 아닐 때는 자 여기서 한번 쌤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반지름이 r일 때 반지름이 r일 때는 전피의 좌표 x, y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전피의 좌표를 r 곱하기 코사인 세타, r 곱하기 사인 세타라고 이렇게 써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때문에? 삼각함수를 그냥 적용해서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r이면 여기 한번 다시 써볼까? 사인 세타는 r분의 y가 되고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가 되니까 자 y는 얘를 1로 넘겨줘야 되잖아. 그래서 y는 r 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x는 얘를 1로 넘겨주면은 x는 r 코사인 세타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인과 코사인을 이용해서 원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표현해 줄 수 있다는 거 이거를 기본 개념으로 알고 있어야 돼. 이거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이 문제를 풀 때는 이런 기본 개념을 알고 있으면 저 문제 굉장히 쉬운 문제야.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봅시다. 여기서 또 하나 또 이상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실컷 시초선과 동경 사이가 이루는 각, 동경 사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했는데 갑자기 여기에 알파라는 걸 줬지. 이거는 여기에 알파를 줬으면 이거는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은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삼각비를 생각하라는 이야기예요. 얘가 알파면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자 여기에 눈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눈. 사람 눈이 있어요. 여기 눈썹도 있고 그리고 얼굴이 뭐 이렇게 돼서 코도 있겠지. 자 보이나 이렇게 해서 머리카락도 이렇게 있고 자 그랬을 때 자기 눈으로 봤을 때 여기에 앞에 보이는 얘 있지. 얘가 마치 전봇대처럼 높이가 되는 거야. 자기 눈으로 봤을 때 눈 밑에 깔려있는 데 있지. 얘가 바로 밑변이 됩니다. 밑변. 갑자기 이건 그래. 이거는 지금 중3 때 배웠던 삼각비의 개념인데 여기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써서 우리가 지금 삼각함수에서는 주로 이쪽에 각이 있는데 이쪽으로 만약에 각을 내가 만들어 볼게. 그럼 이 각의 경우에도 이 각의 경우 이게 세타라고 했을 때도 동경이 2, 4분면에 있을 때에도 빗변은 반지름이 빗변인 것이고 이렇게 수선을 내리면 무조건 x축 위에 있는 게 밑변 그 다음에 y축과 평행한 얘가 높이라고 이야기했어. 이게 지금 우리가 배우는 삼각함수에서 기본인데 갑자기 여기에 각을 이야기하면서 이 각을 이야기하면서 삼각 B에서 이야기하는 높이와 밑변의 그런 개념을 가지고 와서 이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뭐 지금 지저분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만 다시 좀 그릴게. 이 부분만. 자, 이 부분만 다시 그리면 자 어떻게 돼 있니?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전피의 좌표를 x, y라고 한다면 전피의 요 길이가 x가 되고 이 길이가 y가 되고 반지름이 1이 되겠지. 자 그리고 얘가 알파고 얘가 세타입니다. 자 그러면 사인 제곱 알파는 얘는 지금 사인 알파 전체의 제곱인데 수학자들이 편하게 쓰기 위해서 요 제곱을 요 안쪽에 넣었다고 이야기했고 얘는 사인 알파의 제곱과는 다르다고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사인 알파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쓰면은 각만 제곱을 한 사인의 값을 구해야 되는 거고 얘는 알파를 각으로 하는 사인의 값 구해서 그걸 제곱하라는 뜻인데 얘는 사인 제곱 알파는 사인 알파 전체의 제곱과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사인 알파를 구하려면 사인 알파는 빗변분의 얘가 눈이라고 했잖아. 눈이라고 하면 눈앞에 보이는 얘가 높이라고 했지. 이렇게 봐야 된다는 이야기. 이렇게. 그럼 얘가 전봇대처럼 얘가 높이가 돼. 그러면은 빗변분의 높이니까 사인 알파는 자 여기다 쓸게요. 그냥 x가 되겠지. x. 그래서 제곱이라고 붙이고 사인 제곱 세타는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빗변분의 높이니까 빗변분의 높이 그러면은 사인 세타는 y인데 그걸 제곱하니까 y 제곱 플러스
탄젠트 세타의 제곱은 탄젠트 세타의 제곱은 밑변분의 높이니까 x분의 y라고 하고 전체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해서 얘를 16이라고 해서 그 다음에 여기 OA의 길이를 구하는데 OA의 길이는 그냥 x의 값을 구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지금 동경이 1, 4분면에 있으니까 x의 값은 당연히 양수가 되겠지. 양수. x의 값은 양수가 돼. 자, 그럼 얘를 풀어줘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이야기할 게 뭐냐면 이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인 원이니?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지.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바로 원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x, y라고 했을 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굳이 원을 따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얘 길이의 제곱 1의 제곱하고 같으니까 얘를 얼마라고 두면 돼? 얘를 1이라고 둘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1 플러스 자, 색깔을 너무 화려하게 쓰면 자, 부담된다. 자, x분의 y의 제곱은 16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를 1로 이항해주면 x분의 y의 전체 제곱은 15가 되겠지. 자, 그러면 문자가 x라는 문자, y라는 문자 두 개가 있는데 요거 쌤이 여기 제곱을 지수법칙에 의해서 분배법칙을 한번 해볼게. 그러면 얘는 x제곱분의 y제곱은 15가 되고 자, 왜 분배했어요? 라고 하면 얘를 여기로 좀 이항을 하면 이항이 아니라 넘겨주면 y제곱은 15x제곱 15 곱하기 x제곱이라고 쓸 수 있지. 자, 그런데 지금 문자가 두 개면 식도 두 개여야 되잖아. 자, 아까 뭐라고 그랬니?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이라고 했지. 자, 여기다 하나 쓸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1이니까 자, 여기서 y제곱자리에 우리는 x를 구해야 되니까 y제곱자리에 y제곱은 1-x제곱이라고 얘를 이렇게 넘겨서 쓸 수 있으니까 그럼 y제곱자리에 1-x제곱이라고 쓰면 15x제곱 자, 얘를 1로 넘겨주면은 1은 16x제곱이 되고 자, x제곱은 얘가 1로 넘어가면은 16분의 1이 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6분의 1인데 그냥 4분의 1이라고 바로 써도 되겠나? 자, 제곱을 떼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6분의 1인데 16분의 1, 루트 16분의 1을 4분의 1이라고 썼어요. 자, 이렇게 썼는데 x는 뭐라고? 양수라고 했으니까 x는 4분의 1이라고 이렇게 써줄 수 있다. 자, 여기서 지금 쌤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기 너무 지저분하게 돼버렸는데 그 원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x, y라고 둔다면 바로 여기에서 x축에 수선을 내리면 직각삼각형이 되기 때문에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여기서 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 밑변의 길이가 x고 높이가 y고 빗변이 바로 반지름의 길이 r이지. 그러면 여기서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식을 쓸 수 있는데 이 식을 만족하는 모든 점들의 모임이 바로 원이 된다는 이야기야. 그리고 여기서는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니까 r 자리에 1을 넣어서 바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라고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 설명을 하다가 보니까 약간 컴팩트하게 탁 집어가지고 뭘 설명을 좀 해주면 좀 좋겠는데 설명이 약간 내가 중구난방적으로 좀 이렇게 된 것 같아가지고 제일 처음에 내가 무슨 이야기하고 싶었냐면 이걸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원위에 한 점을 찍었을 때 그 점 P를 우리는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라고 이렇게 써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이 생각은 무엇을 바탕으로 하냐면은 이 지금 원의 중심을 0,0이라고 했을 때, 자, 이 동경이고, x축에 수선을 내렸을 때, 직각삼각형이 되니까, 지금 이 직각삼각형의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다는 이야기예요.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자,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
자, 잠깐만.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x제곱 r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요걸 제곱한 거야. 플러스 y제곱 r제곱 사인 제곱 세타는 뭔 제곱? 빗변의 제곱 r의 제곱이지. 그래서 양변의 r제곱으로 나눠주면 양변을 r제곱으로 나눠주면 얘가 약분돼서 없어지고 얘는 1이 되겠지. 그래서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라는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자, 요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게다가 지금 점 P의 X좌표를 R 코사인 세타, 점 P의 Y좌표를 R 사인 세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바로 동경과 시초선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그것을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이렇게 빗변분의 즉 빗변이 반지름 R하고 똑같으니까 R분의 Y, R분의 X라고 놨을 때 얘들을 이렇게 Y, R을 1로 넘기면 Y는 R 사인 세타, X는 R을 1로 넘기면 X는 R 코사인 세타라고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다라는 요 이야기를 사실 좀 하고 싶었어. 그래서 얘를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해주고 이게 좀 헷갈리면은 내가 수업 시간 다시 이야기하든지 영상을 다시 찍든지 그렇게 할게. 그리고 나서 이 문제로 가면 이 문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문제는 그냥 쉬운 문제야.